여고 학생들과 상효리 씨와 또 크리스티앙 씨가 함께 만들어준 무대. 가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코너와 딱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세상은 삶은 아름답고요. 그리고 언제나 네 곁에 있어줄게 친구로서 옆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음 미니 토크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해볼까 지금으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계속해서 우리 서울이 씨 그리고 크리스티안 씨, 네, 성시명 교수님, 그리고 2학년 이수연 학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바로 방관자는 가해자일까 아니면 피해자일까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 곁에는 늘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와 그리고 또 그것을 모르는 척하는 방관자가 있죠. 자, 우리 수연 학생 같은 경우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방관자도 가해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가해자가 무서우니까 방관자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방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피해자한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게 방관자라고 생각해요. 네네. 왜냐하면 가해자는 직접 피해를 주지만 방관자는 이게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는 거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네. 척하거나. 사실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크리스탄 씨와 그다음 서울이 씨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피해자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약간 보통 이렇게 폭력을 이렇게 직접 보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이 원해서 보게 된 건 아닐 경우가 경우가 거의 많죠.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건데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뭘 하면 자기도 당할까봐 겁이 날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다가 그 상황에서 벗어난 다음에 어떤 뭐 학교 관계자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익명으로 네, 이렇게 선생님이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들 네.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말은, 네, 네, 네. 그럼 그렇게 하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렇습니다. 뭔가 분명히 액션을 취해야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사오리 씨는 어떤지 궁금해요. 저는 방관자도 가해자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요 학교였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저도 학생 시절에 그런 좀 힘든 시기도 있었어요. 또 네. 완타도 당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완타를 리더해서 하는 친구가 있고 네. 주변에 있고 그쵸.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그 메인 친구가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더 되게 힘들었고 상처가 뭔가 되고. 상처가 깊었고 그리고 되게 배신감 당하는 느낌이어서 네.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가해자이고 그런데 결국은 나를 구해줬던 친구도 방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관자는 약간 가해자, 피해자라기보다는 당사자를 약간 구세주다 이런 느낌으로 말하고 싶어요. 네. 그래요. 어려운 상황을 봤을 때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개입도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할 수는 있지만 하기 두려운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는 아이들을 가해자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같이 피해자라고 해야 될까요? 방관자는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또 앞으로 가해자가 될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교폭력 피해를 보면 나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반면에 또 내가 못 도와줬다는 죄책감도 가지게 되고 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폭력을 받던 게 기억이 나서 또 나도 가해를 하게 될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관자들은 자신의 문제라고 이 학교 폭력 자체가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어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됐을 때 네. 그 사실은 죄책감과 자책감이 밀려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이 부분을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 학생들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 그걸 어떻게 해줄 것이냐 또 반대로
그럼 바로 너의 책임 아니냐라고 했을 때 또 그 학생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또 학교, 저도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수연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래도 방관자들이 조금이지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를 들어 누가 누구를 못 살게 군다거나 누가 힘들어 보인다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들한테 슬쩍 흘리기도 하는데 네. 어른분들은 약간 그거를 가볍게 여기시고 넘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이지만 그걸 좀 신경 많이 써가지고 네. 신경을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용기 내서 한 말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얘기를 해준 게, 직접 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얘기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혹시나 내가 얘기했다, 나까지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나까지 공격당하면 어쩌나 무서운 마음이 분명히 들 텐데, 그걸 그냥 모르는 척 해버리면 내 마음도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어려운 상황을 봤을 때는 제지하거나 아니면 그럴 상황이 아니면 주위의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얘기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내가 왜 그때 못 도와줬지라고 생각했던 자책감이 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우리 어른들 모두가 좀 새겨서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크리스티안 씨와 사오리 씨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네. 멕시코에서 쓰는 속담이 있어요. 속담이요. 네. 그거 멕시코 말로 한번 해줘보세요. 멋있게. 그럴까요? 네, 그 멕시코 말로는 El cobarde vive hasta que el valiente quiere.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 번만요. 다시 한 번만요. El valiente vive hasta que el cobarde quiere. 정말 알고 싶다. 무슨 잘 뜻인지. 기억해 놓으세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해석하면 겁쟁이가 원할 때까지만 네. 가해자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겁쟁이가 없어지면 가해자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만 갖고 계시면은 좀 더 편한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라는 거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겁쟁이가 없어지는 순간에 가해자는 죽는다라는 말은 그렇죠, 용기를 우리가 내야- 용기를 내야 네, 된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가해자는 없어진다. 맞습니다. 외국 속담이지만 굉장히 좀 의미가 의미심장하죠. 있는 그쵸, 것 네. 같아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속담이요? 아니요, 뭐 속담도 좋고. 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뭐 학생 시절에 많이 고생했어요. 많이 경험도 하고 그런데 그런 많은 시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강해져서 되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으니까 여기 학생들이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네.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 싶은데 만약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뭔가 그게 창피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뭔가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위축하지 말고 되게 당당하게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때 뻔뻔하게 하루도 안 쉬고 갔거든요. 다 수업방 다 무시해도 하루도 안 쉬고 갔거든요. 네. 약간 단단하게 자신 있게 자신을 사랑해주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내가 나를 아끼고 그리고 내가 당당하고 내가 좀 더 힘을 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게 뭐라고요? El valiente vive hasta que el cobarde quiere. 네. 겁쟁이가 없어야 됩니다. 못 외우겠지만 분명히 의미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청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아주 특별한 공연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무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네. 국제적인 스타를 저희가 모셨잖아요. 네, 그 세계적인 공연 축제인 영국의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던 피지컬 퍼포먼스 그룹 박골박스인데요. 네, 박골박스. 이번 무대에서는요, 특별히 학교 폭력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마음을 다 담아서 함께 그 액션으로 담아봤다고 합니다.
어떤 무대를 펼쳐줄지. 네, 에든버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계적인 그렇죠. 무대잖아요. 네. 그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들의 무대, 박골박스의 무대. 여러분들 우리 함께 지켜볼 텐데 어떠세요? 박수 칠 준비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박골박스의 무대, 학교 폭력을 바꾸기 위한 그들의 메시지가 담긴 무대를 함께 박수로 청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부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박골박스입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네. 아니 언어가 따로 들리지 않아도 그 몸짓과 행동만으로도 이렇게 깊은 감동이 올 수 있다는 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손 잡아주는 거에서 가슴이 찌릿했죠. 아까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멋지다. 아, 멋지다. 네, 멋지다. 네. 네. 아마 모두가 그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니 토크쇼 말해볼까 지금 이어가 볼 텐데요. 처음에 객석에서 마주 멋지게 블러썸 스쿨 콘서트의 의미를 설명해줬던 신일여고 2학년 김혜정 친구 함께 하겠고요. 그리고 대학생 구현수 군과 성신명 교수님 함께 잘해주시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네. 자,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토크 콘서트 마지막 주제 처벌에서 회복인데요. 저도 사실 학교 교사로서 네.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학폭이라는 걸 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처벌을 분명히 합니다. 또 그게 응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강제 퇴학, 뭐 강제 전학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또 뭐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이런 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현장에서 느낍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벌이라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혜정 양하고 그리고 우리 구현수 학생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처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기고 또 방관자가 생긴다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세세하게 살피고 원인도 제대로 찾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금방금방 처리할 수 있는 처벌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직접 학교를 또 다녀봤잖아요. 네. 그 학교 폭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학생들이 점점 나빠지고
그래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이게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무조건 처벌이나 혹은 신고 네. 이루어지는 그런 그 습관이나 그렇죠. 의식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물론 처벌이 필요한 상황도 그렇죠. 있겠지만 저희는 처벌 그 이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요. 거기에 대한 것이니까. 네. 우리 김혜정 양한테 묻고 싶은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을 해봤으니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진 경우에 학교 폭력을 다룰 경우에 그 다음 가해자나 피해자가 실제로 좀 달라지는지 어때요? 학교에서 무조건 징계를 시키고 각종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도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처벌을 받고 나서의 가해자의 행동을 볼 때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맞아요. 피해자의 행동은 학교 생활을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가해자가 좀 더 나은 방안으로 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게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피해자랑 가해자가 좀 더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처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 두 학생이 말해주었고 저도 이 학교 교사로 느끼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처벌은 당연하지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확실하게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이제 좀 더 성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그러면 조금 내면적 성찰이랄까요? 확실하게 이 학생들과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당연히 궁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어떤 방안이 좀 있을까요? 학교는 우리가 학문을 배우기도 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폭력으로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 학생들을 처벌하고 있고요. 근데 그 처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회복적 회복. 정의에 따르면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죄를 일으킨 사람, 그리고 피해인 사람,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그걸 이해하고 화해하고 원상태로 회복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가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폭력에도 적용해 본다면 학교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친구들, 네. 부모님들, 네. 그리고 교사들도 다 모여서서 그런 회복적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께 해야 생각합니다. 돼요. 네. 그래요.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라는 거, 그리고 왠지 회복이라는 단어, 네,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네요. 자, 이 안에 학교 폭력을 푸는 모든 해법이 들어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에 힘을 한번 믿어보고 그렇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학교 폭력을 함께 해결해보고자 마련한 이 자리,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